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노력이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좀 와닿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어저께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축구공은 둥굽니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전승을 해서 아주 최대의 지금 다크호스 지금 최대 이변이다. 월드컵 최고의 이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36경기 A매치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였고 팀이었는데 정말 이번 카타르 월드컵 많이 또 기대가 되면서 제가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더독,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팀이 이렇게 이기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또 저 역시도 항상 결정되어 있는 것보다 결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노력이라는 이 단어와 또 어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더 노력하는 자세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소 소론이 길었죠?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최근에 이 둔촌주공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여러 지금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둔촌주공 아파트 과연 청약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지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의 신문지 기자님의 기사 여보 대출 5억까지 나온대 둔촌주공 안판 전망까지 나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기사 좀 살펴드리면 이 기사는 좀 긍정적인 기사로 나왔습니다. 청약 앞둔 둔촌주공 내 집장만 기회될까? 59제곱이 분양가가 9억 원대고 서울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 중도금 대출도 매력적이고 청약 경쟁률도 치열할 듯. 대출은 안 되는 전용 8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아서 가점이 좀 낮을 듯하다. 강남에 인접해 있고 둔촌주공 분양가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가점 60점대라면 해볼만 하다 라고 좀 긍정적인 기사를 좀 했는데 일단 기사 내용 좀 살펴드리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을 오래 기다렸는데 대출이자 부담되고 고민입니다. 제 감사스마일 아시는 지인분들도 이 둔촌주공 아파트를 정말 몇 년 전부터 청약을 갖다 하려고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 꽤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역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 최고 핵심 입지이면서 또 정말 엄청나게 큰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가 많이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연 올해 지금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지금 조정받고 있고 하락에 있는 이런 시장에서 과연 둔촌주공이 흥행이 될 것인가, 완판이 될 것인가, 많은 또 전문가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또 청약을 앞두고 있는 또 청약 가점자, 그다음에 자금력이라든지 내가 꼭 여기를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전략을 갖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고가점자는 강추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실수요자의 관심이 가장 큰 주택형은 둔촌주공 전용 면적 5구 타입 그리고 이제 전용 8사 타입인데 이중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전용 5구 타입을 더 전문가분들은 청약 경쟁이 더 높을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청약 가점 같은 경우에 60점 중반 이상인 고가점자 중에 자금력이 다소 부족하다면 전용 5구를 갖다 선택을 하고 자금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8사를 지금 선택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인데 지금 서울 강남권의 민간 분양 당첨 가점을 보게 되면 지금 최고가 71점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초구 같은 경우는 79점도 나왔고 평균이 70점 75점이었습니다. 최저가 69점 74점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70점보다는 한 60점 중반에서 후반 60점 초반도 당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득 8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DSR 또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5구 타입 같은 경우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1억 2천 같은 경우에 연봉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좀 충분히 나오는데 8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 거의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가 자금력이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계약금 20%만 있으면 청약이 나설 수 있는데 갈수록 커지는 대출이자는 부담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이 지금 이제 12억까지 지금 이제 중동대출 상한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9억까지는 고급 타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8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다음 박지민 원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이 적은 강남권에서 가점 60점대 수요자가 둔촌주공을 패싱하면 사실상 서울에 분양받을 만한 곳이 없다. 과거와 비교하면 시세 차이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완판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반대로 또 자금이 충분하면 굳이 지금 10만 포 15차도 있고 앞으로 또 여러 또 단지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 방배 6구역이라든지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 10만 포 15차라든지 또 신천동에 있는 잠실 진주 재건축 등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또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신문 기사 내용으로 좀 살펴드리면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도 적지 않지만 둔촌주공 일반 분양 중에 전형 5구라든지 84 같은 인기 평형은 기회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무세하다. 또 반면에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평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5구 타입하고 그 다음에 84 타입하고 마주보고 있는 옆집 주방뷰라든지 복도식 구조 등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형들이 과연 어떤 그런 청약 결과를 낼지 또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 좀 드리면 아주경제의 한지연 기자님 지금 여기는 좀 약간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지금 네이버 한국경제 뉴스 소식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님은 기다렸다가 잠실이나 헬리오 갈까 복잡해진 둔촌주공 청약셈법.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또 신문 기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좀 살펴드리면 일반 청약을 앞두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가 이제 평당 4천만 원이 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높은 분양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약 대기자들은 기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분위기에 같은 가격이면 강동구보다 송파구로 진입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고 특히 일반 청약 물량 상당수가 선호도가 낮은 복도식 구조이거나 옆집 뷰인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실제 청약 경쟁률이 실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마지막 대규모 공급지인 둔촌주공 아파트가 내일 모레 2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어서 다음 달 5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분양을 모집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전용 2구에서 84 같은 경우에는 4,786가구이지만 이제 전용 5구랑 84 같은 경우에 1,488가구, 1,237가구로 상당히 대규모 물량입니다. 그런데 평당 분양가를 고려한다고 하면 5구 타입 같은 경우 9억 원, 84 같은 경우는 13억대로 추정되는데 2구랑 4구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8억대로 지금 예상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수요가 선호도가 높은 84인데 중동대출 보증 대상이 9억에서 12억 이하로 확대되긴 했지만 84 같은 경우에는 중동대출이 막힌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그러니까 계약을 갖다 1월 달에 한다고 하면 계약금을 갖다 2억 6천만 원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후 2023년 6월부터 내후년 9월까지 중도금 60%의 6회에 걸쳐가지고 7억 8천만 원을 또 잔압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2025년 1월에 입주를 하는데 마지막 잔금이라든지 이런 취득세까지 한다라고 하면 만만치가 않고 또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서울 청약 대기자들이 과연 이렇게 현금을 갖다가 많이 보유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둔촌주공의 이제 상품 경쟁력도 논란인데 전체 물량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49제곱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고요. 약 15%를 차지하는 84 E타입과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 창문을 통해 옆집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주방뷰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지금 놀랐거든요. 이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창이 2개가 보이고 창이 하나 보이는데 이 창이 하나 보이는 게 59 C타입이고 창이 2개 보이는 게 84 E타입입니다. 큰 평면도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가 지금 뭐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이 있으면서 84E 타입이 이쪽 방향이 지금 보니까 동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서쪽 방향인데 지금 59 C타입 같은 게 서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방을 갖다가 이제 하나 둘 세 개로 해서 거실을 해서 포배로 뺐고 또 오른쪽 편 같은 경우에는 동쪽 방향으로 해서 침실 1부터 거실 침실 2, 3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 마주보고 있다. 이 주방창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방창을 갖다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하든지 사선으로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바로 주방창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설거지하면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판상형 구조로 하면서 약간의 타워형 구조를 변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조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실과 이렇게 지금 뒀는데 이 두 세대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이 반대편에 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59 C타입과 84E 타입은 마주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비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또 지금의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 연초만 해도 84가 20억대를 웃돌았던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억대 지금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17억대로 실거래가 하락했고 호가는 16억이기 때문에 야 이걸 갖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라고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경기에서는 약간 복잡해진 둔촌주공 청약셈법, 그래서 제가 방송 말미에 제가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약통장 69점 가점 보유자인 여기 4인 가족 만점이거든요. 69점이면. 그래서 69점이면 제가 판단했을 때 둔촌주공 안전하게 당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둔촌주공을 오래 기다려온 사실이지만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고민이다. 당장 입주 전까지 10억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점과 내년에 강남권에 청약이 몰렸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과연 청약통장과 현금 보유분을 둔촌주공에 써야 할지 의문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약자 CCC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보다 입지가 뛰어난 송파구 대단지라든지 아닌다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게 둔촌주공에 들어가는 게 옳은 선택인가 지금 헷갈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둔촌주공에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간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뭐 제가 고양시의 뭐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서울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또 하실 분들이 안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 중 그다음에 또 우연찮게 둔촌주공 아파트를 갖다가 또 청약을 갖다가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제 생각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화내기 없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둔촌 1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나게 제가 거리를 갖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시작점부터 끝점까지가 거의 800m,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가로가 800m고 세로도 한 9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둔촌 오륜역인 9호선과 둔촌동역 5호선을 갖다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말 그대로 이제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주변에 학군이라든지 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제가 판단했을 때 뭐 강북으로도 접근하는 5호선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강남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지금 이런 시기에 과연 이 둔촌주공 아파트의 청약이라든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청약은 완파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청약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완파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뭐 한다는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59라든지 84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파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파는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여기가 청약 개편 전에 청약이 지금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점자 같은 경우에는 개편되기 전에 이렇게 또 청약을 하지 않을까.
정말 입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굿이다. 더블 역세권이고 대단지고 거의 서울에 이렇게 8,000세대 그다음에 뭐 조합원 분양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10,000세대까지 뭐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큰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평면을 갖다 어떻게 옆집 뷰로 복도식을 갖다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동간거리가 너무 좁다. 그러면서 이제 두 집에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집 주방을 갖다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과연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청약 대기자들이 또 생각을 할지 그리고 2,000가구에 달하는 29라든지 39, 49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미분양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전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향후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이다라고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요. 아마 이제 청약을 갖다가 흥행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묻지마 서울 청약 시장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59 타입하고 84 타입 특히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점이 낮으면서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또 제가 뭐 최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계약분도 좀 나오지 않을까. 저층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여기가 좀 정말 그런 동간 거리가 정말 넓지가 않고 길지가 않고 좁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이제 또 저 말고 또 다른 또 유튜버 분들이 많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또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 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 중에 둔촌주공 아파트를 지금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노열동과 노열층이 이미 조합원께 지금 거의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댓글이 장난 아니거든요. 노열동, 노열층은 이미 조합원들이 전부 쓸어갔고 제다 저층 못난이 물량이 남아있는데 조합원 똥 닦아주면서 그 못난이들 14억 주고 둔주 갈 바엔 나중에 조합원 물건 구하거나 헬리오시티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게다가 지금 하락장인데다가 고금리 시대라 14억 안공 때까지 은행에 묻어두기만 하면 헬리오 갈 돈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도 내년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이런 또 댓글이라든지 너무 티나는 분양광고 찌라시다. 바람잡이 투입된 듯하다. 조만간 이자 500인데라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청약의 흥행까지는 좀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약 전에 좀 살펴야 될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뉴스 있는데 이런 것들 옆집 뷰 복도식 아파트 설계 논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론을 좀 드리면 가점이 낮은 사람 중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갖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점이 낮은 사람 중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막 통장에 한 20억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나는 이제 가점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여력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금리가 좀 낮은 시기에 또 청약을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둔촌 이 주공 아파트가 2025년 초에 지금 입주 예정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입주 시기와 나의 그런 자금 스케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스케줄을 갖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청약을 갖다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추천을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제 세모의 그러니까 동글뱅이 뭐 X 세모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인 세모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 점수가 낮으면서 내가 현금 보유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 청약 가점이 높고 만약 현금 여력이 안 된다. 또 반대로 청약 가점이 높은데 현금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더 좋은 뭐 단지가 또 있으니까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또 기다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둔촌중공 청약을 갖다 지금 막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파는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 그 덕은
리버파크 자리 같은 경우에도 비싸다고 해가지고 미분양 났고, 그 다음에 미계약분까지 해서 이제 부축까지 갔는데 다 완파는 됐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완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청약에서 바로 1순위, 2순위 안에 완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예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월드컵처럼 항상 이변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서울에서 예전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고양시 아파트가 10억짜리가 5억은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30억짜리가 10억, 20억이 될 수가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가격이라는 게 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내려갈 때는 그만큼 내려가고, 조금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그만큼밖에 조금밖에 안 내려간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은 강남은 항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소폭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한국과 우루과이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제가 한국과 우루과이 그런 승리를 위해서, 사우디도 아르헨티나를 이겼는데 한국이 왜 우루과이를 못 이기겠습니까? 저는 한국이 이긴 날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